안면인식장애자들이 겪는 불편과 사회적 과제. 서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얼굴은 핵심적인 단서다. 우리는 얼굴을 통해 상대를 인식하고 감정을 파악하며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바로 안면인식장애, 흔히 얼굴인식장애라고 불리는 증상이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시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얼굴조차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알아보지 못해 곤란을 겪고 반복적으로 오해와 사회적 갈등에 노출된다. 안면인식장애는 단순한 기억력 부족이나 성격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신경학적 원인에서 비롯된 분명한 인지적 장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들의 삶은 더 복잡하고 고단해진다. 안면인식장애의 원인과 특성. 안면인식장애는 얼굴을 구분하는 뇌의 특정 영역, 특히 측두엽의 방추상회 FUSIFORMGYRUS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이 부위는 인간이 얼굴을 구별하는 데 특화된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안면인식장애는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뉜다. 선천성은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며 유전적 요인이나 발달 과정의 문제로 발생한다. 이 경우 뇌의 특별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지만 얼굴 인식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가 선천적 안면인식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후천성 안면인식장애는 외상, 뇌졸중, 종양, 신경질환 등으로 인해 뇌에 관련 부위가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이 경우 갑작스럽게 얼굴 인식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전에 잘 알던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장애의 특징은 시력과 지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책을 읽거나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은 정상적이지만 얼굴만 유독 인식하지 못한다. 즉,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것이다. 일상에서 겪는 불편. 안면인식장애자들의 일상은 작은 난관으로 가득하다. 길에서 지인을 마주쳐도 상대를 알아보지 못해 인사를 건너뛰게 된다. 이는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상대방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안경을 새로 쓰면 아예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은 얼굴 대신 목소리, 걸음걸이, 체형, 의상 같은 부수적 단서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혼란이 생기고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중요한 약속 자리에서 상대를 못 알아보거나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를 헷갈려 불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스트레스가 배가 된다.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 어린 시절 안면인식장애를 가진 아동은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힌다. 친구들의 얼굴을 구별하지 못해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이름과 얼굴이 매번 이어지지 않으니 교우 관계가 단절되기 쉽고 왕따나 소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교사의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이다. 여러 교사가 돌아가며 수업을 진행하는 환경에서는 혼란이 더 크다. 학생이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해 질문을 주저하거나 낯설게 대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 간 신뢰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는 학업 성취도와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직업 활동에서의 제약. 안면인식장애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직업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불리하다. 단골 손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불성실하거나 무관심해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 의료계, 상담업 등 사람을 구분해야 하는 직종에서도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회의 자리에서 동료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면 협업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 환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학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교사는 학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안면인식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직업 선택과 경력 발전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한다. 심리적 정서적 고통. 안면인식장애자들은 반복적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낀다.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면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진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무관심하거나 건망증이 심한 사람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오해와 낙인은 우울증, 사회 불안장애, 대인 기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은 사람 만나는 일을 피하고 사회적 관계 자체를 최소화하며 살아간다. 결과적으로 안면인식 장애는 개인의 삶의 질 전반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적 낙인과 오해. 이 장애가 생소하기 때문에 안면인식 장애자들은 주변의 이해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는다. 단순히 얼굴을 잘 못 외우는 사람으로 치부되거나 성격이 무뚝뚝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이들은 결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얼굴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예의와 인사, 관계 유지가 중요한 문화에서는 안면인식 장애가 더 큰 사회적 제약으로 작동한다. 사회적 배려가 없다면 당사자들은 끝없이 오해와 낙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해외 사례와 지원 노력. 선진국에서는 안면인식 장애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과 미국 일부 학교에서는 안면인식 장애 학생을 위해 교사가 이름표를 착용하고 교실에 사진 게시판을 두어 학생이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친구와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경우도 있다. 기술적 보조도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얼굴 인식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카메라가 상대의 얼굴을 인식하고 이름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술은 당사자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개선 과제. 한국 사회에서도 안면인식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대중에게 이 장애가 단순한 성격 문제나 건망증이 아니라 신경학적 문제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언론과 교육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이름표, 자리 배치, 사진 자료 등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사회적 모임에서도 자기소개를 반복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구 지원과 보조기기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맺은 말. 안면인식 장애는 단순히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신경학적 원인에서 비롯된 분명한 인지적 장애이며 당사자들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적 무지와 편견은 이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킨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다양성에는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인지적 차이와 시각적 인식의 차이도 포함된다. 안면인식 장애자들이 더 이상 무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 그 배려는 이름표 하나, 다시 자기소개를 해주는 친절, 이해심 있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안면인식 장애자를 향한 사회적 포용은 곧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약속. 구독 눌렀지?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알람 설정까지 하면 우리 매일 만날 수 있어요. 글 신명복 시사 칼럼니스트, 샬롬나무 TV 운영자.